안녕하세요, 게이머입니다. 오늘은 유니티 엔진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환경 설정 및 여기 첫 화면에 있는 여러가지 많이 있죠. 첫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설명을 한 번만 들으시면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화면 배치를 좀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요 화면은 유니티를 처음 설치를 하면 딱 뜨는 화면인데 많은 사람들이 요 화면으로 작업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긴 뭐 하이어라키, 여기는 프로젝트, 여기는 인스펙트 이렇게 창이 3개가 있는데 작업을 실제로 하다 보면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여기 하이어라키 창으로 옮겨야 되고 뭐 인스펙터 창에서 보고 뭘 수정해야 되고 그러는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마우스가 움직여야 되는 동선이 좀 멀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입문 강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레이아웃 환경 설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파일, 에딧, 에셋,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 윈도우 있는데 여기서 윈도우 이걸 누르시고요.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레이아웃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뭐가 있어요. 그 중에서 2x3 한번 눌러볼까요? 화면이 달라졌죠. 그 배치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뭐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디폴트는 아까 기본값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가장 많이 쓰는 세팅이 2x3 아니면 톨 요거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2x3나 톨. 그 중에 저희는 일단은 2x3로 하고요. 가장 많이 쓰는 2x3 그리고 여기에서 잘 따라해 보세요. 이 프로젝트를 누른 상태로 쭉 당겨서 마우스를 여기 하이어라키 밑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놓으면 딱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주시고요. 뭐 이런 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윈도우 누르시고요. 여기 제네럴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있네요. 여기 제네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콘솔 하나 둘셋넷 다 6번째 거 딱 누르시면 창이 뜨거든요. 이 콘솔 창은 나중에 작업하시면 본인이 디버그 로그라고 로그를 일부러 남겨서 뭔가를 체크를 하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코딩을 잘못 짰을 때 그럴 때 에러 같으면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나올 때 확인할 수 있어서 요거까지 많이 보통은 띄워놓고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디다 놓을 건가? 여기 인스펙터에다 쭉 끌고 오셔서 보통은 여기 인스펙터 창 밑에 저는 이렇게 놓고 세팅을 해요. 근데 꼭 이게 정답이다 이럴 필요는 없고요. 얘를 뭐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저는 뭐 이렇게 놓고 세팅을 합니다. 이게 가장 대중적인 가장 많이 쓰는 세팅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입문 강좌이기 때문에 이런 화면 구성 요걸를 가지고 이제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니티에 있는 이 화면에 있는 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게임, 여기가 게임이죠. 여기는 하이어라키,
여기는 프로젝트, 여기는 인스펙터, 여기는 컨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C는 영화를 찍는 세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유니티를 배울 때 이 설명을 들으면 그 영화 찍는 세트장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영화 찍는 세트장에는 배우가 필요하고 카메라가 필요하고 뭐 빛이나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겠죠. 이 씬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카메라로 그 세트장을 찍고 여러 가지 뭐 소품, 저희는 뭐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몬스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여기에 배치하고 한번 뭐 대략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를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 놓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게임은 여기 이제 이 씬을 이 카메라 모습 보이시죠? 이 카메라가 이 씬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체들이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카메라를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지금 각도가 달라지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게임 플레이어가 화면에서 보이는,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게임하면 그 게임 안에서 보이는 그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1인칭으로 이렇게 게임이 보일 수도 있고 뭐 3인칭으로 뭐 플레이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는 하지만 일단은 여기 게임은 실질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화면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이어라키, 여기 하이어라키는 여기 C는 그 영화 세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화 세트장에 출연하는 배우, 소품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꼭 보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얘네들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기 뭐 크리에이트 엠프티 이걸 보면 뭐가 있는데 없죠. 이렇게 이 화면에 씬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는 존재하지만 보이지는 않는 뭐 그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세트장에 출연하는 모든 것들의 총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는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그 하이어라키는 출연하는 배우라면 프로젝트는 출연하기 전 뭐 대기실에 있는 배우라든지 아니면 뭐 출연하지 않는 뭐 대기 중인 뭐 소품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그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출연하는 이라면 여기는 출연하지 않는 그런 파일들, 그런 게임 소스들, 그런 자료들, 영화로 치면 배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지금은 뭐 자료가 없는데 뭘 하나 해볼까요? 뭘 하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얘를 지워보고 얘도 그 다음에 얘를 쇽 하면은 다시 생기죠. 결국에는 그 대기하고 있는 배우처럼 여기 그 프로젝트 창에서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내가 꺼내 쓰고 싶을 때 이렇게 꺼내올 수 있는 그런 대기 배우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인스펙터는 각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 하이어라키에 있는 어떤 거를 딱 클릭을 해보면 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잘 보시면 뭐 포지션이라고도 있고 뭐 로테이션, 스케일 뭐 이런 게 있죠. 뭐가 이렇게 주르륵 달려 있어요. 그죠? 많이 있어요. 이 하나가 갖고 있는 각가지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수정을 하면 얘 그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뭔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2, 3, 2
뭔가 달라졌죠. 얘만 하면 좀 그러니까 얘도 뭐 요걸로 움직여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게임 씬에서 있는 그 물체들의 정보,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게 인스펙터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콘솔 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가 문제가 있을 때 뜨는 그 경고창, 또는 자기가 코딩을 하다가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여기 일부러 메시지를 띄우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그냥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안 하고. 디버그 로그 하고 하이 하고 디버그 점 로그 헬로 저장을 하고 큐브에다가 이런 식으로 끌어와서 시작하면 이렇게 메시지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를 띄운 건데, 이렇게 메시지를 띄우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작업하다가 코딩 실수가 일어났을 때 여기서 미리 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뭐 프로그램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실수 같은 경우에 빨간 경고창이 뜨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 경고창이 뜨죠. 코딩을 하다가 뭔가가 그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때, 그럴 때 여기서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좀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노란 경고. 이 노란 경고는 치명적인 오류는 아닌데 되도록이면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뭐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쪽에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띄우는 이런 로그가 아닌 이상 이런 그 경고 메시지들은 없게끔 코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노란 경고 같은 경우에는 작동을 하면은 그 실행은 될 텐데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없게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빨간 경고는 아예 실행 자체가 안 돼요. 그 프로그램이 뻥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콘솔 메시지, 그냥 일반 메시지, 노란 경고, 빨간 경고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화면에 있는 씬, 게임, 하이어라키, 프로젝트, 인스펙터, 콘솔, 요 창들은 설명이 끝났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한, 딱 한 번만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상단에 있는 요것들을 설명드릴게요. 이 파일은 딱 눌러보시면 뭐 세이브, 뭐 뉴 프로젝트, 뭐 이러죠. 뭐 빌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요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걸 저장하고 싶으면 세이브, 뭐 아니면 뉴 프로젝트,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뭐 빌드.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환경 설정, 아니면 나중에 그 게임을 완료했을 때 뭐 그런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게임을 빌드할 때, 게임을 만들 때, 뭐 마무리 지을 때, 뭐 그럴 때 하는 그런 메뉴 창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 빌드 세팅 정도나 가끔. 그리고 세이브는 여기 보시면 컨트롤 S잖아요. 요거는 그냥 단축키로 컨트롤 S에서 자주 이용하시면 좋아요. 혹시라도 작업한 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에딧,
에딧 보시면은 뭐 엄청 많이 있죠. 이거는 그 현재 있는 요 프로젝트에 관한 뭐 편집 항목인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도 요거를 딱 눌러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가끔씩 뭐 세팅 뭐 이런 것들은 쓸 수 있는데 거의 잘 쓰이지 않는다는 거.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거 에셋. 에셋은 에셋 패키지를 만들거나 새로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서 용어 정리를 조금 하자면 에셋이라는 그 게임을 만들 때 필요한 뭐 이미지나 사운드 등 게임 제작 시 필요한 파일, 뭐 다른 그 데서는 리소스라고 말을 하고요. 유니티에선 에셋이라고 해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총칭적인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요것도 실질적으로 만들 때는 뭐 블로그이 아니면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작업하는 게 편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땐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 요거는 여기 하이어라키에서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 때 쓰여요. 한번 볼까요? 스퀘어 하나 또 생겼죠. 큐브 어딨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가서 눌러야 되잖아요. 여기들을 왜 잘 안 쓰냐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방금 만든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메뉴 쪽은 많이 누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게임 오브젝트 이런 거 관련해서도. 그리고 컴포넌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그 하이어라키에서 뭐 하나를 딱 눌렀을 때 여기 인스펙터 창에 딱 보시면 뭐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내가 뭘 넣고 싶으면은 뭐든지 넣을 수가 있는. 근데 요걸로도 사실 잘 넣지는 않아요. 요걸로 해서. 왜냐면은 여기에 또 있거든요. add component라고. 그래서 여기서 뭐 찾아서 넣거나 아니면은 그 스크립트면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서. 하지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윈도우는 그 레이아웃 설정하는 거 보셨죠? 뭐 그런 거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메뉴 설명은 끝났고요. 그리고 다시 용어를 말씀드리면 아까 에셋은 말씀드렸죠. 이 에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한 이미지나 사운드 등 게임 제작 시 필요한 모든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이거를 스크립트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스크립트라고 써있죠. 그 각본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는 언어는.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면 얘네들한테 각본을 쥐어주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뭐 어디를 가, 뭐 아니면 아까처럼 뭐 콘솔 창을 띄워줘, 뭐 아니면 없어져, 아니면 생겨, 뭐 이런 식으로, 뭐 몇 초 후에 사라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스크립트라고 해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크리에이트 들어가서 여기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C# 스크립트.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하고요. 일단 다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지워보고, 모두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큐브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하이어라키에 있는 거를 프로젝트로 갖고 와요. 그리고 하이어라키에 있는 큐브를 지워볼게요.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 이 프로젝트에 이 큐브가 있는데 얘를 여기로 슉 갖고 오면 다시 생기죠. 왜냐면
이 프로젝트는 그 영화 대기실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영화 촬영하는 배우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이 씬에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있는데 얘를 또 넣으면 또 생기고, 또 넣으면 또 생기고 그래요. 똑같은 거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요거를 프리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붕어빵의 틀 같은 개념으로 하나를 만들면 이걸 계속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었으면 얘를 하이어라키에 있는 그 만든 대상을 프로젝트 창에 딱 갖다 넣으면, 그러면 얘가 프리팹화가 돼요. 여기 프리팹 에셋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원본을 딱 지워도, 원본이 없어도 얘를 딱 놓으면, 또 딱 놓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복제, 붕어빵의 틀,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파일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프로젝트 파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으로 클릭하시면 원 컬럼 레이아웃, 투 컬럼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투 컬럼 레이아웃으로 많이 했고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좀 규모가 작다 하면은 원 컬럼 레이아웃으로 하셔도 무방하세요. 본인이 작업하기 편하신 걸로 그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 프로젝트 창에 보시면 SM 밑에 여기 씬이라고 있어요. 네, 씬 보이시죠? 요 씬이 뭐냐?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요거를 저장하고 있는, 총괄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그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새로운 씬을 만들어 볼까요? 파일, 세이브 에즈, 씬, 테스트. 그러면 새로운 씬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지금 요 테스트를 더블 클릭하고 열려라.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씬을 아까 그 테스트라고 저장을 해놨죠. 이 샘플 씬을 딱 눌러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요 테스트 씬에서 이거를 이렇게 지워볼게요. 세이브. 이 샘플 씬에는 아무것도 없죠. 샘플 씬에 뭔가를 또 만들어 볼게요. 다시 캡슐, 세이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서로 각각의 씬이 있고, 각각의 씬마다 이 저장하고 있는 내용, 이 화면을 저장하고 있는 내용, 이 하이어라키를 저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씬을 다르게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씬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씬 하나로 그 게임을 전부 다 만들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 제작자 마음이기는 한데, 씬을 여러 개를 두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으로 들어가죠. 그럴 경우에 이제 로그인 씬을 따로 만들고 게임 씬을 따로 만드는, 뭐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게임 스테이지를 들어갈 때마다 로딩 창이 뜨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씬을 바꾸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씬을 계속 이렇게만 보면은 답답하잖아요. 이거 씬 화면을 움직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하이어라키에서 대상을 더블 클릭 이러면 그 대상이 확대가 돼요. 그 대상한테 이런 식으로요. 근데 요것만 하면 답답하죠. 두 번째는 씬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휠을 누르면, 휠을 이렇게 돌리면 확대 축소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메뉴들 밑에
여기 핸드 툴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시고 씬창에서 마우스 왼쪽 누른 채 드래그, 뭐 이런 식으로. 얘 단축키는 Q입니다. Q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그러면은 거의 다 할 수 있겠죠. 아까 이거 휠로 보고 마우스로 드래그 이렇게 하면, 또 화면을 돌리고 싶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을 딱 이렇게 눌러요. 씬 화면에서 누른 채 그 다음에 ASWD 이걸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씬창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본인이 보고 싶은 각도로. 그 FPS 게임 보시면 서든 어택이라든지 뭐 아니면 오버워치 같은 거 보면 이동 방법이 이렇거든요. ASDW 이걸로 움직이시면 돼요. 마우스 클릭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아까 이 Q를, 그러니까 단축키를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단축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휠 가운데를 누르면 잘 보세요. 자, 휠을 누르면 저 Q가, 저 핸드 툴이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작업하다가 이제 단축키를 딱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휠로도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대로 여러가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그 하시다 보면 손에 자연스럽게 있게 되실 거예요. 휠 요거는 너무 간단한 거고, 나머지 것들도 하다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른 채 WASD. 그럼 이거는 이렇게만 돼 있고, 또 위아래는 QE. 아주 너무 간단해서 뭐 따로 뭐 드릴 말씀은 없어요. 뭐 요 정도만 하시면 C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볼 수 있어요. 그 카메라의 위치가 지금 요 화면에 있는 얘를 보여주지 않고 있죠. 얘를 보게 하고 싶으면 카메라를 직접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요 씬, 요 구성을 딱 요 각도가, 카메라 각도가 마음에 든다, 요걸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하이어라키에 있는 메인 카메라를 딱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F 딱 이렇게 하시면 이제 게임 씬에도 동일한 각도로 딱 이렇게 카메라가 찍혀 있죠. 그렇게 보시면 카메라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찍혔겠죠. 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그 씬 화면 말씀드리면서 요 Q, 요 핸드 툴 요거 말씀드렸죠. 핸드 툴 옆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무브 툴, 로테이트 툴, 스케일 툴, 렉 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번씩 해보면 돼요. 사실 어렵진 않아요. 요거 단축해도 QWER이거든요. QW. 그러니까 대상을 클릭해서 QWER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QW. W를 눌러보시면 이건 무브 툴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E. 이거 보시면 로테이트 툴. 딱 봐도 뭔가 이렇게 돌리는 듯한, 그렇죠. 이렇게 대상을 자유자재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R. 스케일 툴. 요거는 대상을 이렇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이거 렉 툴은 당장 쓰지는 않고요. 나중에 UI 할 때
그때 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요거는 전부 다 합쳐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스케일 툴이나 로테이트 툴이나 무브 툴이나 뭐 다 합쳐져 있는 건데 잘 쓰이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헷갈려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다 한 번에 모아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얘를 기즈모라고 해요. 기즈모. 얘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대상에 대한 그 방향 이 씬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뭐 나침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볼 것인가, 어느 방향에서 볼 것인가. 특이하죠? 한 번씩 눌러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화살표 있고 멈추는 버튼이 있고 스텝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가장 많이 쓰시는 버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플레이 딱 누르면 지금 아무 일도 없죠. 지금 뭐 우리가 뭐 게임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얘한테 뭐 스크립트를 넣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테스트는 만들어 놨었나? 없네. 그래도 요대로 플레이를 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하나만 만들어 보죠. 바디 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나를 넣어놨어요 제가. 그리고 플레이 딱 하면 쭉 떨어지네요. 이 플레이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스크립트를 짜고 게임을 만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거, 실행을 해서 아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나 안 됐나, 그렇게 현재 씬을 시작하거나 할 수 있고, 이제 시작을 다 했으면 딱 테스트를 하고 이걸 다시 한번 누르면 종료가 돼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시작을 딱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한 다음에 딱 누르면 일시정지. 그럼 간단하죠. 그리고 요거는 딱 보면 한 스텝만, 그러니까 그 한 프레임만큼만 딱 조금만 진행되는 거예요. 보통 요거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요거는 잘 안 썼고 플레이 요거를 많이 썼어요. 요거는 작업을 하다 보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플레이 단축키는 컨트롤 P, 많이 쓰는 거니까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플레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실수로 플레이 중인지 모르고 뭘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키보드 만들고 뭐 캡슐도 만들고 W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보죠. 여기가 좀 그렇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플레이 중에 플레이인지 모르고 뭘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죠. 와 뭔가를 만들었어요. 아 이거 마음에 드는데 했는데 이게 플레이 중이다. 그러면 딱 눌러보면 다 날라가요. 이 플레이 중에 뭘 만들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왜 이거를 이렇게 편집을 하게 만들어 놨는가 의문이 생길 텐데, 이 플레이를 하고 나서 이걸 보세요. 플레이를 하고 나서 내가 뭔가 수치를 바꾸고 싶어요. 뭔가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이 플레이를 하는 도중에. 그러면 그때 수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시 요것보다는 뭐 요게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수치를 뭐 변경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플레이 중에도 편집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건 순수하게 테스트 용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를 그 플레이 중에 내가 그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플레이인 줄 모르고 작업을 실컷 한 다음에 모든 걸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 번씩 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그 C는 다 했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뭐 2D 모드, 3D 모드, 이거는 뭐 조명, 소리, 또 게임해 보시면 뭐 디스플레이 뭐 이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바꾸실 일이 없어요. 거의 1로 할 거라서 바꾸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화면 비율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실 거고요. 이 스케일은 확대, 축소 간단하죠. 나머지 것들은 한 번씩 눌러보시고 해보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게임신에서 요 스테이트는 나중에 작업할 때 요 그 플레이를 딱 해봤을 때 요 FPS 있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작업할 때 게임을 하시면 그 FPS가 낮으면 뭔가가 끊기고 렉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뭔가가 잘못 만들어졌거나 프로그램이 이상하면은 요 FPS 수치가 상당히 낮아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체크하는 용도.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 별 보이시죠? 이 별 모양. 요거는 지금 요 씬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요 상태로 만약에 끈다 하면 이제 뭐 저장 안 했으니까 저장해라 뭐 이렇게 뜰 거예요. 일단은 뭐 X나 캔슬 누르시고 아까 저장, 여기 파일, 뭐 세이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뭔가를 바꿔보죠. 키보드 위치를 바꿔볼까?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으니까 또 이제 저장을 안 했다고 뜨죠? 컨트롤 S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요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유니티는 아주 쉽기 때문에 그래서 입문자들이 많은 편이에요. 요 정도만 숙지하고 계셔도 일단은 유니티 엔진의 기본적인 내용, 요 첫 화면에 대해서는 다 알고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게이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